강릉시의회가 외유성 국내 연수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자 뒤늦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고성군 등 설악권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추진합니다.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할 예정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강원도 의회가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이 대폭 삭감돼 100개가 넘는 농업 현안 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의회가 최근 외유성 국내 연수를 다녀오면서 상대 의회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의회는 1월 중순 임시회를 개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의회는 최근 거제시를 방문한 국내 연수에 대해 공식 초청에 대한 답방이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만 답했었습니다. 취재진은 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강릉시의회 사무국은 정보공개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정보 부존재, 그러니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한 부분은 이 관련 문서였는데 거제에서 강릉에 보낸 문서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자료를 제출할 거고요. 강릉시에서 거제로 보낸 문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존재로. 그러니까 강릉시 의회가 거제시 의회에 문서를 보내지도 않았고 공식 일정 자체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의원 15명과 의회 사무국 공무원 19명이 예산심사 등 연말의회 회기가 열리기 전에 올해 미처 못 쓴 국내 연수 예산을 다 쓰고 온 거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릉시 의회는 지난주 조례 제정 의사를 밝힌 속초시 의회, 양양군 의회, 동해시 의회처럼 국내 연수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안을 좀 마무리 지어서 그거 바탕으로 저희가 내부적인 절차 진행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다 같은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딱 이제 내년 임시회에서 상정하고 의결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강릉시 의장은 1월 중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이제 거의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검토하고 있고, 우리가 1월 12일부터 이제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조례안 우리가 통과시킬 거니까 앞으로는 초청이든 공식 행사든 국외든 국내든 다 할 겁니다. 시군 의회들이 외유성 국내 연수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나 둘씩 밝히고 있는 만큼 어떤 내용을 담고 얼마나 지킬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폐광 지역과 함께 설악권 접경 지역에도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추진합니다. 특별자치도법 특례 반영이 최대 관건인데요. 쇠락한 설악권 접경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불과 600m 떨어진 고성군 명파리 마을입니다. 금강산로를 따라 줄지은 식당과 민박집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일부 가게는 숯불만 무성할 뿐입니다. 식당도 한 10대 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부터 저희 마을 식당도 확 줄어들고 한 군데만 남아 있어요. 지역 경제가 마비된 접경지 마을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명파란 데가 개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개발 좀 되고 뭘 좀 이거저거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침체된 고성군을 비롯한 설악권 지역에 면세점 설치를 추진합니다. 언젠가 재개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에 대응하고 접경 지역의 관광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입하려는 면세점의 종류는 내국인 지정 면세점입니다. 이곳에서 현행법상 1회 800불의 이용한도로 연간 6번까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세점은 주로 제주도나 중국 하이난처럼 내국인 출입이 제한적인 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 지역도 검문소 등이 마련돼 출입 통제가 어렵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설악권 지역의 면세점 설치 논의가 시작된 건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7대 국회에서 통일 관광특구를 지정한 뒤 면세 도입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제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번번이 계류되다 폐기됐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으로 면세점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경우 설악권 접경지는 물론 페트법 개정이 무산돼 도입이 어려웠던 폐광 지역에도 면세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차별화되는 관광 쇼핑 편의 제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에 집중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을 따져야 하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도 설득해야 합니다. 면세 물품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행경의 정의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요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지 조세특례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고요.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우리나라의 제2, 제3의 내국인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입법과제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다음 달 중순 강릉과 춘천에서 개최합니다. 도민 설명회는 각 시군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동해안권에서는 12월 12일 오후 2시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라카이 볼룸홀에서, 내륙권에서는 13일 오전 10시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 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 시군을 포함한 태백, 정선, 영월 9개 시군은 12일 강릉 행사에 참가하면 되며, 강원자치도는 특별법 3차 입법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화 투어가 이번 주 원주, 고성, 인제를 거쳐 다음 달에는 영동 지역 주요 도시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1일 서울광장을 출발해 부산, 세종, 제주, 광주를 거쳐 도내에서는 지난 7일 속초에서 처음 시작된 성화 투어는 내일 원주, 29일 고성, 30일 인제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에는 5일 춘천을 시작으로 14일 삼척, 20일 양양, 26일 태백, 27일 정선을 지나 28일 강릉에서 성화 투어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12월 6일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강원도의회가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를 돕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연군이 하늘나라로 간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도연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운전자 할머니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홀로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도연인의 가족과 같이 도민이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강원도의회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48명의 도의원이 모두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청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다음 달 15일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될 전망입니다. 이런 이슈가 됐을 때 국회의 어떤 제조사 책임법도 그렇고 또 지자체, 지방의회의 어떤 조례도 그렇고 좀 이 사각지대에 있는 급발진 피해자들을 좀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도연이 아버지 이상훈 씨는 차량 제조사가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입증하도록 하는 국민청원에 5만 명이 동의해 국회로 넘어간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인 공정위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것 같아요. 12살 도연군이 하늘나라로 가버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1년. 운전자 할머니의 불송치 결정문을 받기까지 지난 1년간 외롭고 긴 싸움을 이어온 가족들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도연이 할머니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도연이가 남겨준 소명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소망으로 그렇게 1년을 버텨온 것 같아요.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농업정책과 지원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내년 예산이 100억 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강원도는 긴축 재정으로 모든 분야에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농업 분야에서만 100개 넘는 사업이 감액되거나 폐지돼 농업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귀농한 청년 농업인 이재호 씨. 청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을 통해 최신 영농기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교육 기회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년 교육 예산이 8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있어야지만 좀 더 선진 농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도 좀 많이 슬프죠. 네. 자부담 10%를 내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 영농 지원 사업도 신청하려 했지만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예산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18개 시군 전체 농가에서 10개 농가 정도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이대로 확정되면 청년 농업인들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농업 경영에 접목시키기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됩니다. 강원도가 편성한 내년 농업기술원 예산은 491억 원, 올해보다 111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50개 사업을 폐지하고 70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농식품연구소를 비롯해 농업기술원 산하조직 예산은 물론 연구인력 인건비까지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긴축재정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은 18% 줄였지만 전체 농업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5%면은 그게 200억인가? 그 정도가 오히려 더 그걸 증액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강원도의 농림수산위원회는 예산 증액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속에 농업인의 어려움을 외면한 예산안이라 보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예산을 늘렸더라도 농업기술원 예산은 농업 현장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삭감됐다는 겁니다. 체감형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회의에 이제 항의도 좀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것을 다시 예산을 그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살릴 수 있게끔 농가 수익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부터 스마트 농장과 같은 미래의 농업 예산까지 전에 없던 예산 삭감 소식에 좀 더 나은 내년을 준비했던 농업인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레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와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 사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다음 달 12일 시작되는 예비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상 금지 사항, 정치자금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29일 영월군 선관위를 시작으로 30일에는 동해와 속초, 춘천, 다음 달 4일에는 강릉과 원주 선관위에서 엽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표 조직위원장으로 강릉 출신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종구 위원장이 공직과 민간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어 대표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했고 김재열 IOC 위원 등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화와 진종호 두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 주인공인 청소년 선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대회 홍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4일간 열립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당초 예산이 1조 4,301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 감소했고 이는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내년도 시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옥계항 활성화, 강릉역의 미래형 환승센터 추진 등 강릉의 미래성장 동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제출한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은 강릉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강릉시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자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0년 영동 지역 최초의 미디어 센터로 설립돼 연간 2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강릉시가 영상 미디어 센터 운영을 포기하려는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개회한 강릉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도 홍정환 의원이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릉시의 영상 미디어 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휴관 검토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딴 범죄로 무리를 빚고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가정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속초시 공무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에어컨 실외기 절도와 버스기사 폭행 등 이딴 범죄 행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사고를 냈으며 올해 6월 속초시에서 해임됐습니다. 해상에서 추락한 어선 선원이 해경에 의해 긴급 이송됐습니다. 속초해경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강릉 주문진항 동쪽 42.5km 해상에서 자망어선에 탔던 50대 선원이 추락해 구조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연안 구조정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